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7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땡이네.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 연속 겹친 77회 방송.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밖에서는 오직 청래당 당원들만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100%. 야, 이제 100% 확실하게 100% 청래당 당원들만 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꽃다발도 갖고 오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요. 자,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손수호 변호사 방금 네. 친화례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종편 요즘도 잘 나가는데 어때요? 종편에 아직도 네. 반문, 네. 친안 네. 이런 논조를 보이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그래요?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고요. 또 방송사마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겉으로는 요즘에는 약간 좀 티가 안 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수뇌부들이 높은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네,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 그 여론조사 가지고 계속 종편에서 떠들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여러 명에게 들었습니다. 아하. 좋아하더라 이런 거. 그래요. 네. 네. 그 여론조사 이야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78에서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다행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종편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겸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 겸 유세 단원 정청래입니다. 야, 예. 그런데 황병서급이네요. 황병석급이야. 뭐가 많이 붙었는데 네. 거기 다 서울시당 산하로 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는 어떻게 못 들어갔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네. 아니, 그래갖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선대위가 쫙 발표됐는데 다들 인터넷 게시판에 뭐 정청래가 없지?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지났으니까. 예. 문재인 후보한테 예. 직접 손수. 손수호? 손수. 네. 제안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쿨한 성격이잖아요. 뭐 중요해. 나는 새로운 정부에 문지기라도 하겠다. 미건 말직. 섭섭하지 않아요? 네?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지 않다라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도요. 그때는 이해찬 당대표 때 오바마 캠프를 벤치마킹한 SNS 전략 이걸 제가 발표했어요. 프리텐시. 야, 이런 게 있다니. 야, 이건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SNS 위원장을 해라. 이게 당대표한테는 허락을, 임명이 떨어졌어. 이해찬 대표 시절에? 그렇죠. 네. 근데 몇 달 동안 안 되더라고. 임명장이 안 나와. 그래서, 그때도 문재인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그랬더니, 이게 웬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왜 안 됐냐고? SNS 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을 임명하라고. 아이고, 우리 정청래 의원 대단하시네. 여러 군데서 견제를 했나 보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 신문에 났어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원회 SNS 위원장으로 정청래를 임명한다. 근데 직접 나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 뭐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대인배처럼 괜찮다. 당연하지. 문제 없다. 대인배처럼이 아니라 대인배잖아. 대인배. 그래서 서울특별시당을 정권교체 전진기지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이제 해. 김영주 위원장과 같이 손을 잡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도 나도 유세 단원 하겠다. 서울시당. 손 의원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던데. 예, 홍보 부본부장으로. 예, 잘 된 일이고. 그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저도 대인배처럼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거 출연 안 한 거? 많아? 많아?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대인배처럼. 네. 대인배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네. 이 자리에 제가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당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SNS 총괄본부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법률 특보 같은 거 해줘요. 그리고 홍보위원회는 아이고. 법률 특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개가 있어. 감사합니다. 명함 나오나요? 제가 파드리겠습니다. 써주세요, 명함을.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명함 함부로 안 알아준다고 그러길래. 지난번 대선 때요. 박근혜 후보는 특보단인가 뭐 이걸로 100만 명인가 뭐 몇만 명을 했대요. 근데 이게 선거법에 저축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그냥 임명장 막 하는 거야, 원하는 사람. 네. 근데 그게 다 선거 운동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뭐 이용하는 사람도 나쁘게 생겼다고. 많죠. 사기에 쓰고 했죠. 네. 네. 나는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중앙선대위 꾸리면서 본부 있잖아요. 무슨 본부. 그거 내가 꾸리려면 나는 500개도 꾸리겠어. 그래서 원하는 사람 다 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봉황을 다녀오셨죠? 네. 청래당 당원들과 함께. 네.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 2대로 갔는데 80명 인원 했는데 90 몇 명이 왔어요. 많이 오셨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봉화마을에 가면 이렇게 차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따가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별 배려 케이스로 사저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넘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안내 받으면서. 권양숙 여사는 예방하셨어요? 권양숙 여사는 어머님 상중이래요. 49제.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전화만 하셨어요. 올라오는데 미안하다고. 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방문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정례당원들이 이제 앞으로 대선 때 열심히 뛰자 이렇게 마음 다짐 대회 겸 이제 갔다 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사저라고 하지 말고 그 일본식 표현이니까 대통령의 집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 울었어요. 봉화마을 갈 때마다 울었거든. 이번에는 총재의 위엄, 청래당. 그래서 안 울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건 맞네. 우리가 보통 보면 한자를 어떻게 더 조금 격이 높은 말처럼 생각해서 집보다는 사저 뭐 이렇게 쓰는데 집이 훨씬 아름답네요. 도종환 의원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로. 그러면 정청래 의원도 바꿔요. 총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뭘로요? 총통? 대빵. 대빵? 우두머리. 수계. 수계 하면 안 돼. 두목.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분도 이번 주 4월 15일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죠? 네. 네. 근데 저 기차표를 사야 돼가지고 깜빡했어요. 지금 사도 있어요? 돼. 있어요? 있어. 4시 공연인데 뭐. 4시? 네. 예. 3시 도착하는 걸로 내가 샀어요. 샀었어요? 저도 그런 걸로 사요. 한석 더 하라고 할게요, 제가. 아무 수랑 같이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비서하고 3시 내려가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날 올라오세요? 다? 두 분 다? 그날 막차 끊었는데. 그렇어요? 네, 저는 다음 날 옵니다. 하룻밤 자고. 네. 자, 콘서트 마지막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15일 오후 4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0석 다 채울 수 있어요? 뭐 처음 그거 아니지 뭐. 이미 다 지급했어요, 돈은. 아, 그래요? 대열은 다 이미 줬어. 그러니까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청래당에서 하고 있는 대선 미션. 저 보니까 누가 벌써 물구나무 인증도 했던데. 네. 네. 우리 빡빡이. 빡빡이. 네. 인증했던데. 잘 되고 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당 홍보위원회와 SNS 총괄본부에서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그래서, 효도하고 나라고 하자.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라. 그래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드리고 해서, 엄지척. 엄지척이 뭔지 알죠? 예. 우리가 이번에 1번이야. 그래서 엄지척 인증샷을 날리기 운동 이걸 하고 정말 어렵게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다 하는 경우는 물구나무를 서서 내가 진짜 어렵게 했다. 그래서 물구나무 사진까지 같이 올리는 걸로. 그런데 이 엄지척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매번 V자를 해서 그런지 하려니까 조금 어색해. 그렇긴 한데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지. 약간 죄 짓는 느낌 들죠. 그건지 그래. 변절한 느낌? 그런 거?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번엔 1번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지척. 제가 한 가지 우리 청래당 총재 포고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나의 트위터를 봐라. 거기에 오늘의 일상, 업무,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게 정리되어 있고 청래당 게시판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들러라.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적혀 있다. 야, 역시 우두머리다우십니다. 네. 우리 포고령. 아니 그리고 방금 지금 이제 정선영 의원이 서울시당 이제 뭐 SNS 본부장이고 뭐 이런데 특별시당으로 좀 해주세요. 서울특별시당. 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당캐 출연했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1시간 얘기 중에 한 20분은 정청래 칭찬이었어. 야, 진짜요? 진짜로. 그 서당캐 업로드 됐어요 지금? 됐죠. 꼭 들어야 되겠다. 주 칭찬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청래당 캠페인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뭐
특수관계예요?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원래 계보가 달랐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당 그 위원장 선거 때 제가 좀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동을 하시고 나 처음 봤어. 김영주 위원장 같은 선거 끝나면 보통 이렇게 입 닫거든.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할 때도 아이고 정치고 저한테 정치고라고 그러거든요. 정치고님, 아이고 정치고님 때문에 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겠어요. 항상 그게 이제 오프닝 멘트야.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 그 훌륭하신 분이 왜 이번에 추미애 대표하고 좀 잡음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하는데 해명 좀 해줘요 대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세상에서는 99% 벌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1%밖에 안 돼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생각이 다 다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예. 통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통합을 저해할 때는 내가 직접 치우겠다. 이게 했으니 다 이제 봉합이 됐고 앞으로는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일만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와, 신규 광고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입니다.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활한 배변 활동 그리고 장 건강,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인데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최고의 식품원료 회사 다니스코의 특허받은 유산균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종의 프리미엄 생균이 배합돼서 하루 한 캡슐로 100억 마리를 섭취할 수 있고 높은 내산성과 내담즙성을 갖고 있어서 장까지 쌩쌩하게 살아서 간다니까 유산균 관심 있는 분들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EJ몰에서도 주문 가능하니까 많은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2-2675-8861 2675-8861 휴대폰 010-5220-7924 5220-7924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었죠? 네, 바다보물인데요. 멸치 그리고 또 중화새우를 함께 넣은 국물팩인데요. 이게 새우 중에서 제일 맛있는 중화새우 그리고 중화. 네, 미네랄이 풍부한 남해안의 멸치, 디포리, 다시마로 구성된 국내산 재료 100% 천연재료 국물팩입니다. 국물팩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아주 몸에 좋은 육수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한 팩을 쓸 수 있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합니다. EJ몰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또 바다보물 사이트가 있어요. www.바다보물 BADABOMUL.com
또 더 편하게 가시려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바다 보물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보물에서 팔고 있는 국물팩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예. 요 바다보물 사장님께서 우리 저 정치알바 자매방송 청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치알바 광고가 좀 많으니까 청정구역 가시라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는 무조건 정치알바 한다고. 야, 이래서 보내주셨어요. 그 청정구역 있잖아요. 예. 누구지? 그 오창석군. 오창석. 예. 또 한 여자 그 친구. 박누리. 박누리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나 아니면 나 안 듣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습니다. 박누리 아나운서. 네네. 청정구역 또 정치알바는 어쨌든 업로드하면 3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대단한 거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뉴스공장하고 그 김용민 브리핑 맨날 1위 하잖아. 그거 매일 하니까. 그 3위는 대단한 거예요. 3위는 우리가 정치알바가 하고 있잖아. 청정구역도 3위에 올리면.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자매방송 이 작가야. 아이 그럼요. 내가 런칭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날 또 새로운 방송을 첫 녹음합니다. 수다맨 특집이라고. 야. 수다맨들 모여서 하는 방송이니까. 수다맨? 예, 박지훈, 최욱, 이동영, 남태우 이렇게 아마 그 방송은 21일 날 녹음해서 2일 날 3일 날 첫 업로드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결제. 네, 결제. 그리고 가끔 제가 거기 나가도 돼요? 아이, 오지 마요. 출연료줘야 돼. 자, 아까 우리 저 손수호 변호사하고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내일신문 여론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론조사 공방이라 그럴까요? 네. 엄청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고착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위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재명, 안희정 표까지 흡수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가지고 빵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안철수가 후보가 확정되더니 컨벤션 효과를 안철수가 뺏어가더니 이 언론의 어떤 조작 같은 이런 의구심이 드는 행태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뭐 다자구도에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이기는 것도 나오고 뭐 양자구도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막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자, 현재의 판세 이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제가 키워드 분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맛배기만 살짝. 네. 두 개의 여론조사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디 오피니언 그리고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신문 디 오피니언은 무선 전화 비율이 없답니다. 무선 전화 포션이 없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KBS와 연합뉴스는 제가 자세히 오늘도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샘플링 추출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010 핸드폰 번호 있죠. 그리고 이제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앞에 9기 있잖아요. 그리고 4개의 번호가 그다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는 0은 도입이 안 되고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곱하기 4번을 곱하게 되면 9,000개가 나오죠. 이 9,000개를 그 다음 번호로 돌려가지고 이제 샘플링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KBS와 연합뉴스는 이상한 일로 60개를 했대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9,000개, 8,000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적합도, 비적합률 이것이 이제 보통 5, 60%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팩스 번호, 결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못 쓰는 번호. 그래서 비적합률이 한 5, 60% 나오면 한 4, 5천 개 가지고 다시 이제 1000샘플을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KBS 연합뉴스는 60개를 뽑아가지고 비적합도율이 8%. 그러면 거의 다 뭐 적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RDD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어떤 의도대로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혐의가 포착이 되면 검찰 수사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손수 변호사. 네, 실제로 TV와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주립대 교수죠. 네, 미국의 그 통계에 관련된 그런 미국의 주립대 교수님. 아이오와 네. 주립대 네. 김재관 교수. 다 외우세요, 그것도. 네. 다 외웁니다, 우리는. 예.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특히나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이게 선거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크다. 따라서 이 조사 방법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선이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조사 방법을 확 바꾸는 게 맞느냐. 예. 왜냐하면 해당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댔기 때문인데요. 조사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계에서 과연 조사 방법을 바꾸는 게 정말 뭐 좋은 의도였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바꿨느냐라는 점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정말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또 뭔가 평소에 지지하는 후보가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못 믿어라고 하다가 또 지지하는 후보가 다시 또 회복해서 잘 나오면 또 역시 이거는 잘 됐어라고 생각을 뭐 모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 그럴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저 의원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게 무선, 유선 이런 거 비율 있잖아요. 조합을 하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제가 하나 추측을 해보는 게 당에서 입후보자 이제 공천 줄 때 당내 경선 하잖아요. 네. 그때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그런 여론의 그런 그 반영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유선, 무선 이런 그 혼합 비율 있잖아요. 네. 당에서 할 때. 네. 그런 게 좀 우선 가능한가요? 지금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입니다. 그리고 집전화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면 유선 전화 비율을 91%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민심의 반영이에요. 무선을. 그리고 보통 10% 정도. 그러니까 그 4월 10일 날 리얼미터에서 했던 것이 10대 9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 10, 무선이 90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00 샘플인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차 범위 밖으로 다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다자구도든 양자구도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계로서는 거의 뭐 멘붕된 상태가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때 그때 왔어요. 그때 지지율 격차가 20% 정도 났어요. 더블 스코어였어요. 50대 3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득표는 0.6% 차이. 근데 막판 대역전. 그렇죠. 대역전에서 지기는 졌지만. 근데 이게 그럼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틀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무선전화 비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집전화 번호로.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틀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그때 무선전화를 도입해야 된다. 그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참사가 벌어져요. 여론조사. 그게 뭐냐면 총선? 지난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무작위로 RDD로 잘 돌려서 전화번호 생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유선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무선을요? 무선을. 왜 자꾸 무선 유선을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네. 네. 내일 사실은 키워드 분석을 할 건데 미리 다 해버릴게요. 이미 다 해버렸어. 다 했어요? 네,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왜 이렇게 안 따르세요? 10% 내지 20% 이거를 해야지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안심번호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천영 말처럼 자세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는 내일 키워드 분석에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것은 뭐 지난 총선 때부터 끊임없이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맹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이 대목에서 예. 순서제는 없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양강구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시간이 한 일주일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선을 위해서 각 당은 경선 때 조금 잡음이 있었던 건 이걸 무마시키기 위한 전열 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위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랬는데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당과 또 캠프 간에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에 대해서 뭐 사과하는 모습 그러면서 앞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를 해치는 그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후보 진영과 당대표 진영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당과 후보고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돼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부로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재명 시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표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에서도 논란이 됐어서 좀 스킨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보들하고 전부 다 4명이서 모여가지고 호프 네. 만남을 가졌죠.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그렇죠. HOPE 호프 타임. 미팅을 했죠. 희망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안희정 캠프의 핵심이 윤원철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핵심이 장형철 이 두 사람이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들은 많이 갔다. 이제 그리고 찰떡궁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충남 지사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문 대표가 또 성남시장실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합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박원순 시장하고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 힘을 모으는 아주 좋은 행보였던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도 박원순 시장이 명언을 했죠. 예. 문재인 후보와는 어제도 동지였고, 그럼요. 예. 오늘도 동지였고, 내일도 영원히 동지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청래 키워드 분석 중 하나가 용광로 선대위였잖아요. 네. 이것이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건 뭐 당과 캠프의 모든 일치된 의견 같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청래의 불의 명저, 대선 이기는 법, 그 국회의원 사용법 중에 거기 보면 경선이 끝나자마자 당대표가 해야 될 일, 후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진 경선 후보들을 어루만지고 그들과 함께 선대위를 찰떡같이 꾸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대선 운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비교적 빨리 조기 수습을 한 것으로. 안희정 지사 캠프의 대변인이 강훈식 의원이었는데 예. 저와 친분이 깊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번에 제 후배입니다. 어디요? 제 민주권대. 네,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예. 그 친구 총학생회장 할 때 제가 민주동문회 회장이었어요. 친분이 깊으시겠네요. 네. 아니 훈 씨가 잘하고 있다. 아니 뉴스를 보는데 나왔어요. 토론하러 뉴스룸에. 그래서 김경진 의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손석희 사장님의 그 사회 하에. 그런데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30대, 20대, 40대는 모르겠다. 그 여성들의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강훈식? 예. 강훈식 의원이 얼굴이 좀 반질하게 잘 생겼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경진 의원보다는 좀 더 약간 좀 세련되게 네. 하는 게 좀 부각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잠깐 살다 왔어. 근데 그건 1년. 그거는 이제 잠깐 정말 머리 식히러. 그때 미국에서 나도 봤어요. 네, 뉴욕에서. 그 우리 방송이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언급하잖아. 네. 안 돼요? 아니 항상 귀에 들어가 그 사람 귀에. 강훈식은 반드시 이 얘기 귀에 들어갑니다. 어떤 얘기? 우리가 지금 얘기 막 했잖아. 네. 저번에 한번 내가 만났었거든. 만나셨어요? 그런 얘기를 팟캐스트 왜 해? 막 이랬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네. 좋은 얘기예요. 여자한테 인기 좋다는 거. 훈 씨가 내가 사실 그 뒷담화 할 게 많이 있는데 안 하는 걸 다 알고 나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또 직접 같이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마음속으로도 전폭적으로 응원할 거고요. 또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융합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지지자들은 융합이 될까?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정말 흔쾌하게 문제를 찍어줄까? 이런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희망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어때요?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미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갈 사람 갔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그 안철수에 갔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너무 좀 상처가 깊어가지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제가 그런 입장에 안 처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래.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아니, 그거는 네. 지지자들은 그 후보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하거든. 아니, 후보가 욕을 얻어먹으면 자기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감히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개인의 집권이라기보다는 정당의 집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 자가 더욱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정당 내가 뭐 제일 좋아하는 정당 또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정당이 집권하도록 한 표를 행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그것도 제가 어려서 그런가요? 그렇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속에 용서가 잘 안 돼. 우리 조 선배님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셨어. 네?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남북전쟁, 뭐 한국전쟁. 예? 모든 싸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이야. 감정 싸움을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총알을 맞은 상처는 네. 사라져.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영원히 남아. 아니 손수호 변호사 주위에 안지사 지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많죠. 그럼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네? 그 사람 직접 물어봐. 싸움나요. 안 돼요. 네. 아니 그런데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도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재명 시장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의뢰인 중에 한 분도 있었어요. 제 고정적인 의뢰인인데 심지어 그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따라다니는 정말 본인 스스로 따라다녔다는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정당의 집권을 좀 더 우선시한다면 흔쾌히 민주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정의원 말대로 거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필요해요. 그렇죠.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 정도면 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서 결국은 선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부터는 뭐 절대 그걸 누구를 자극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당이 흥행이 대박 났다. 대박 나봤자 뭐 민주당이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대박 났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축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차떼기 경선 논란이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폭가하고 연루해갖고 뭐 렌트카를 뭐 빌렸네. 그래서 뭐 차를 태워서 왔네. 당이 알고 있었네. 뭐 안철수 최측근 의원이 했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 차떼기 동원이 사실을 밝혀지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위법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의 230조에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위반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선 관련해서 7항이 있네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여러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향응, 그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의 의사를 표시,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선관위가 고발을 한 상황인데 네. 결과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고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는 가능하겠죠. 선거 전까지. 네, 근데 아마 기소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재판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불법이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올 거죠. 한참 뒤에 나와도 뭐 꼬리자리 가겠지 뭐. 기소는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이냐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조폭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건 뭐 불법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인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중에 렌터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그 렌터카로 사람을 실어놨다. 그거는 위법사항이에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다면. 그리고 광주 선관위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 비서실장을 했던 그 지역구의 무슨 국장 이게 지금 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 선관위, 부산 선관위에서 지금 뭐 그 경선 부정 관련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후보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조직 동원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 됩니까? 저의 키워드 개인적 일탈. 과연 이게 개인적 일탈로 보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간다면 그 현재 혐의를 받는 그 분이 해당 당사자가 무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국장? 네, 무급이래요. 그럼 무급인데 정말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현실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국장이라 하면 지역위원회 국장은 무급이에요. 그러면 당과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 사항은 뭐냐면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항상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인지 여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선관위나 아니면 검찰이 조사를 하겠죠. 예전처럼 이런 그 지역위원회 돈이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선수 말처럼 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늘 쓰던 말이잖아. 개인적 그러니까요. 일탈. 그게 약간 좀 겹쳐 보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새정치 한다는 사람이 국민당이었는데 개인적 일탈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차떼기 경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당 이미지는 좀 치명타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 구태 정치인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국민의당에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하지 않을까요? 대선 이후에 뭐가 되더라도 되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떼기 경선 의혹 이외에도 뭐 안철수 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설 유치원 뭐 문제 지금 그게 가장 핫 이슈 같은데 그래서 안철수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내일 78회가 또 하나의 키워드가 검증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검증. 네. 그러면은 이 검증 문제는 78회에서 합시다. 네. 78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홍준표 지사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의 경남도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본인도 보궐선거로 진입했거든요. 그렇죠.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서 본인이 보궐선거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은 보궐선거에 그냥 문을 꽉 대못질하고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자기 정무직인 부시장을 이용해서 상황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경남도지사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선거 기간 중에 실제로 경남도지사 도청에 공무원들의 뭐 예를 들면 기각회의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떻게 저렇게 뭐 선거에 유불리 따져봤을 수도 있어요. 관건 선거 같은. 뭐 예를 들면 다 따져봤고 계산해봤는데 차라리 비난 받는 것이 덜 손해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꼼수라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꼼수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도덕적 비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네. 법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뭐 어떤 네. 언론에 보니까는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꼼수죠.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 정치적인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잘못을 했으니 홍준표 전 지사를 처벌해야 된다거나 또는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그 출마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보고 꼼꼼히 더 검토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병우구만. 김기춘 우병우구만. 아니 근데 그분들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죠. 11시 57분에 사표를 썼단 말이죠. 그 도의 네. 의장한테. 예. 그럼 이제 사퇴는 접수가 됐잖아. 예. 그러면 그 1분 후에 58분에 선관위에 통보를 하면 안 됐을까? 하고자 했으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홍준표가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정철영 의원이 아까 전에 양강구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자꾸 양강구도로 몰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자대결. 양자대결. 네. 자, 양자대결은 아마 안철수가 엄청 원하는 걸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양자대결이 이루어지려면은 홍준표가 사퇴를 하든 후보 단일화를 해주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사퇴해야 돼. 무소속까지. 그래야 양자대결이지. 그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홍준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홍준표가 과연 사퇴를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이번 대권이 목적이 아니고 다음 무주공산인 자유한국당 당권이 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중도 사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렉트합니다. 100% 끝까지 할 것이다. 네. 100% agree with you. 그럼 유승민은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도 고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보전 못 받으니까 사퇴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68억인가 국고 보조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치르겠다. 그걸로만. 네. 그 일각에서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제 120석도 안 돼. 119석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 초창기에 동력이 많이 잃을 테니까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건 어떻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 네. 정체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당장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부딪힐 텐데. 김무성은 건국절로 하자. 1948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정의당 또는 국민의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 현재 대선 흐름이 너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되니까 네, 국민의당과는 오히려 더 척을 지고 더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거든요. 대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래요? 네, 또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싸움이 어렵긴 한데 네. 풀려고 한다면 네. 그 순간 풀어져요. 제일 어렵다면서 약간. 그러니까 그거 다 마음먹기 달려있다니까. 그 바다에 잉크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패배할 텐데 한 명 승리하고 다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는? 그렇습니다. 패배한 후보가 마음을 열고 패배한 후보가 다독여주고 그렇게 협력을 하자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치하거나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대선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 그럼 바로 지자체 선거가 있죠. 내년에. 그런데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호남에서 전멸하겠다. 그러면 각자 도생 이런 게 또 생겨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치인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선거 끝나면 정치인들은 딱딱할 수 있죠. 다음 총선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치지 않으면 떨어질 거다. 그러면 합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경남도지사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꼼수 사태를 하면서 보궐선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선거처럼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년 한 2개월쯤 지금 남은 그 상태인데 지금 당장 보고를 하면 박근혜 국정농단도 있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높은데 내년 6월로 넘어가면 이거 또 그냥 새누리당한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쪽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선거를 하면 누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겠어요? 바른정당이라. 그래서 그 경남도지사도 접수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않을까요? 이번 선거 유불리. 경남도지사까지 잃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또 책임론도 있고. 그래서 요걸 얻어먹을 걸 각오하면서 꼼수를 부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순사했어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요? 네. 정 의원은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홍준표 지사의 꼼수 문제에 대해서 가출하면서 집을 불태우고 나갔다.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네네. 노회찬 의원 참 재밌는 말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선서 변호사가 네. 지난주 일요일 날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네. 문자를 보내가지고 형님 그 안드로메다 안 찍냐고 대선. 예, 전화했죠 제가. 전화했습니까? 예. 안드로메다가 뭐예요? YTN에서 하는 대선 후보들 모아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대선 후보들? 네. 후보들을 모아요? 아니 각 후보 한 명씩 초청해서 진영에 네, 약간 재미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날 홍준표 편이었어. 네네. 내가 안 갔어. 보이콧했어. 내가 보이콧했어. 나는 홍준표랑 못한다. 아니 후보가 나왔어요? 나왔어. 홍준표 나왔어. 나안 나갔어. 아니 YTN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봤더니 홍준표 전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그 이동영 작가님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YTN 그 방송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해서 얼굴 보려고 전화했죠. 그랬더니 자다깨 목소리로 본인이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부터 컴퓨터 주변 기기, 전산 소모품, 프린터, 토너, 잉크를 판매하는 산돌렛입니다. 산돌렛은 LG, 삼성, HP, 제록스 대리점으로 기업에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토너, 잉크 및 전산용품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구매 담당자분의 견적 의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522-3981, 홈페이지 www.itsandol.net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저희 마포 세레나데는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을 단독으로 대관해 특별한 순간 사랑하는 연인과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만의 공간에서 평생의 약속을 전하고 다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포즈를 준비해보세요.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팟캐스트 청취자라고 말씀해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하루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돌렉 광고인데요. LG, 삼성, HP, 제록스 대리점으로 기업에 전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산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업 구매 담당자분,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가 중요한데요. 02-5522-3981, 02-5522-3981고요. 홈페이지는 itsan돌.net, itsandol.net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거 많이 쓰는데 요금이 좀 많이 나가지고 교체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도 한번 저희 그 직원 통해가지고 저희가 상담 전화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광고 있었죠? 네, 마포 세레나데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 광고인데요. 프로포즈, 결혼기념일, 100일, 또 1주년 등 각종 기념일은 마포 세레나데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날 연인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물해 드리기에 아주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마포 세레나데인데요. 네이버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면 매우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보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 세레나데. 네. 자,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병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녹음 날짜가 4월 11일 수요일인데 오늘 우병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자,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고. 그럼 앞으로 또 새벽까지 기다려야겠네. 판사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그래서 근데 그 찌라시에는 말이죠. 벌써 그냥 구속하기로 그냥 법원에서 다 돌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아요?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확인 안 되는 거죠. 모르죠. 진짜 모르죠. 예. 모르는데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지난번에 우병우는 구속될 것이다 해서 못 맞췄는데 내가 특검에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꿨어요. 네, 말 바꾼 게 아니죠. 네. 구속 되기만 하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풀려나면 정말 틀리는 거야. 네. 이재명에 의해서 2번 틀리는 거야. 네? 이재명에 의해서 2번 틀리는 거야. 야, 까먹을 뻔했어. 정말. 100%입니까?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 법조팀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진짜 밀착 취재해서 굉장히 개가를 많이 올렸어요. 특종도 많이 하고. 그 기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자의 전언을 여과 없이 제가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요.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법원이 다 맞아요. 법조계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수사가 사실상 잘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만만치 않대요, 이번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감정,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거는 당연히 10,000% 구속이잖아요. 근데 영장은 실제로 법리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 만만치 않다. 이런 거고, 그 기자 얘기는 이거였어요. 실제로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으면 검찰 내부 수뇌부를 다 헤집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했지 않느냐. 아마 법원이 그걸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이 권력형 비리잖아요. 직권남용 이런 게 다.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은 법무부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외압의 대상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가능하냐. 그래서 법조팀 기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개인 비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 영장 청구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 이 부분은 뭐냐면 더 수사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뺐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의 소명이 검찰이 보더라도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00% 구속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우병우가 상당히 좀 오만하다. 네.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경찰청장의 가방을 들게 했다. 23세 초임 검사 때 45세 수사관 계장에게 계장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판도라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야 진짜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행정관들 6명. 그게 다 검사랍니다. 현직 검사. 그 사람들이 탄원 썼었대요.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특검 때.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언론에 보도됐어요. 아, 됐었어요? 네. 언제 됐지?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수사팀장 같은 경우 특히도. 그러면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길이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본인 하나 살려고 후배들 6명의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냐. 이런 걸로 봐서 구속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쫄아있다. 그리고 구속이 안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 번째 조사 받고 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조사랑 완전 달라졌어. 네. 일단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상당히 기가 죽었고 그 지난번처럼 뭐 레이저 쏘는 것도 없었고 그게 아마 구속에 대해서 본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감의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라이크로믹스. 그래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호감이 모든 전략을 다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어떤 전략을 썼든 우병우의 가장 실패작은 국민 밉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병우가 구속된다면 국민 밉상, 비호감도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빼요. 자, 전문가가 볼 때는 어때요? 저도 정말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일했던 고위 검사들도 조사했죠. 윤대진 검사. 네, 현재 부산지검 차장이죠. 네, 또 변찬호 변호사. 저도 좀 알아요. 네. 윤대진 검사. 그런데 제가 또 모 언론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병우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내가 검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못하겠다라고 했다거든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 하기로 했다가 뭐 번복한 거는 그다음 문제고 다른 문제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압력을 받았다. 외압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소로 남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웬걸 오히려 세월호 수사 외압은 싹 빠졌거든요. 오히려. 과연 이게?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네. 외압을 받았지만 수사에 방해되지는 않았다. 그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검찰 내부를 실제로 스스로의 손발을 잘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당장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에 임명된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과 연결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동안도 있어 왔으니까 네. 이번에도 있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요즘에 말이죠. 특정 언론에서 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전쟁 위험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뭐 가짜 뉴스가 말이 많은데 찌라시에서 한번 폭풍이 돌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뭐 망명을 시도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예, 저도 봤습니다. 맞죠? 네, 봤어요. 되게 잘 썼더라고요. 되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려는데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다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뭐 그냥 역공 맞았잖아요. 왜?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흔들흔들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포착되는 징후가 주한미 대사 있잖아요. 예. 가족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징후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개력 내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30-40만 살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그렇죠. 움직임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만강 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15만인가 20만 지금 직결해 있답니다.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6.25 때처럼 확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먹히면 미국한테 먹히면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중국에서 결코 자존심상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면이에요. 팀이에요. 예.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에 진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불러왔던 게 94년이에요. 네. 근데 94년에는 정말 작게 501치. 예, 소개령 내리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진짜 미국인들이 소개령 내리면 그때는 전쟁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영변 거고요.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예. 그때 클린턴하고 YS가 엄청 오랫동안 음. 장시간 전화 통화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카터가 특사로 가면서 풀어졌는데 지금 북한 기득권들은 저희 핵을 막 가지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진짜 한국을 떼려고 가는 게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대미 협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놓칠까요? 근데 쏘는 순간 놓친다고 이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미국이 쉽게 북을 못 치는 이유도 역설적이도 핵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핵 때문에 치려고 그러는데 핵 때문에 못 치는 네네. 이런 예. 모순에 빠지는 뭐 사재기가 뭐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에 헌역되지 마시고요. 그냥 투표 잘하면 됩니다. 투표 잘하면은 1번이 당선된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죠. 절대로 전쟁을 막겠다. 그러면 예. 자 그리고 찌라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변 오늘 네. 조선일보 오타 꺼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건 뭐예요? 그냥 그 경위가. 조선일보 뭔 오타를 냈는데 몰라. 안철수 후보 기사가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 사진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돼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으로 돼 있죠. 안철수 후보 사진을 크게 박아놓고 옆에다가 문재인 후보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언론사 관계자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큰 실수였네 그럼 조선일보에서? 큰 실수죠. 그럼요, 큰 실수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네. 저도 조선일보 받아보는데 오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판마다 좀 달랐나요? 그래요? 아니면 수정됐을 수도 있죠 중간에. 내가 안철수가 보기 싫어서 그냥 막 넘겼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뭐 큰 거 아니네. 네. 조선일보 보세요? 조선일보하고 경향하고 같이 봐요. 예. 한겨레는 왜 안 보는 거예요? 한겨레까지 보려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 조선 하나 경향 하나 봐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한겨레 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조선일보를 볼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얘들이 어떻게 쓰나 한번 보려고. 네. 또 논리를 까부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부스를 늘리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래도 협상을 잘해가지고 2년을 공짜로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네. 저도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예. 1년 공짜로 보고 1년 지나서 끊으나 하면 또 1년 공짜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네요. 문재인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고 나왔네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얼굴 크게 나오고 옆에. 문재인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 네. 근데 왜 이런 초보적 실수를 했어요? 편집자를 뭐 했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편집의 잘못인 거죠. 예. 그러면 별 중요한 건 아니네. 자, 근데 종이신문은 어떻게,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도 얘기도 나오는데 종이신문의 영향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종이신문 시대는 아무래도 이미 간 거 아닌가요? 이미 갔다. 네.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다는 그런 아주 뻔뻔한 거 있었잖아요. 네. 아젠다 설정을 한다. 지금은 SNS, 팟캐스트, 종편 이런 데서 한다고 봐야 되고 이 작가가 그 CBS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다 읽었어요, 제가. 정독을 했어요. 저도요. 정관용 씨가 근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정청래 칭찬이 빠졌더라고. 그래도 마지막에 언급 있었어요. 언급해 드렸잖아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걸렸겠지. 검색했을 때. 그렇게 본인이 검색해서 봤구나. 네. 항상 정청래 검색해가지고 걸리는 것만 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정청래 원께서 한 20-30분 했겠던데? 25분 했어요. 네. 네.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네. 시사자키. 네. 또 정 의원께서 또 트위터에 또 제 책 신간 또 소개해줘서 리트윗 많이 됐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아니 뭐 근데 별로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책을 안 사보니까. 예. 네. 우리 저 청년당 당원들도 오늘 2명 사서 왔더라고. 아 그래요? 네. 빈손으로 와? 뭘 쳐다보고 웃어? 빡빡이 넣어. 그래요. 아 근데 예. 나도 사서 봐야 되겠어. 네네네. 네. 아 제가 안 가. 아니 제가 사서 올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선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직접 사봐야 돼. 선물 받으면 안 읽게 돼.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사인 받았던 예. 우리 이동영 작가님의 옛날 책이지만 사인 받아가지고 제 밑에 변호사들한테 사인까지 보여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 작가 거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손혜원, 주진영 경제 알아바꾼다. 그거 하셨더만. 그거를 안 했던 거야 그동안.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했지. 잘했어요. 손혜원이 묻고 주진영이 나쁜다. 네. 그런 거 안 해주면 손혜원은 삐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해주세요. 경제 알아바꾼다.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될 책. 예. 많이 사랑해 두 주세요. 권을 세트로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인증샷을 날려주시면 제가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청래 의원이 우리 EJ 부산 콘서트에 오니까 그때 뭐 갖고 오시면 사인도 해주시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뭘 드릴 거는 안 물어봐요? 뭐 드릴 거요? 예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자 방송 끝내기 전에 만일 이번에 우병우 영장이 반려가 된다면 구속이 안 된다면 기각되면 또 다시 치나요? 아니요. 물론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도 가능한데 재청구했을 경우에는 왜 재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사유를 붙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 정도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 3번째 영장 청구는 못 봤어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하는 손수호 변호사의 저 주장은 아주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받고 아니요 수사는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수사는 없고 이제 출퇴근 재판 받는 거죠. 아니 이 작가는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예, 안 받아봤어요. 언제 받으실 겁니까? 특이한 사람이네. 그럼 그걸 왜 받아? 재판도 안 받아보고. 자꾸 정 의원님 방송 중에 자꾸 나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도박 혐의로.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근데 우병우 같은 경우에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없겠죠. 그건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77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78회 방송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78회 방송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정청래 키워드 분석 시간에 나눌 얘기인데 여론조사 그리고 검증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근데 그게 다 선거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도 나쁘게 생겼다고. 많죠. 사기에 쓰고 했죠. 나는 근데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중앙선대위 꾸리면서 본부 있잖아요. 무슨 본부. 그거 내가 꾸리려면 나는 500개도 꾸리겠어. 그래서 원하는 사람 다 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봉황을 다녀오셨죠? 네. 청래당 당원들과 함께. 네.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 2대로 갔는데 80명 인원 했는데 90 몇 명이 왔어요. 많이 오셨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봉화만에 가면 이렇게 차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별 배려 케이스로 사저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넘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안내 받으면서. 권양숙 여사는 예방하셨어요? 권양숙 여사는 어머님 상중이래요. 49제.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전화만 하셨어요. 올라오는데 미안하다고. 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방문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정례당원들이 이제 앞으로 대선 때 열심히 뛰자. 이렇게 마음 다짐 대회 겸 이제 갔다 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사저라고 하지 말고 그 일본식 표현이니까 대통령의 집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 울었어요. 봉함을 갈 때마다 울었거든. 이번에는 총재의 위험, 청래당. 그래서 안 울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건 맞네. 우리가 보통 보면 한자를 어떻게 더 조금 격이 높은 말처럼 생각해서 집보다는 사저 이렇게 쓰는데 집이 훨씬 아름답네요. 도종환 의원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로. 그러면 정청래 의원도 바꿔요. 총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뭘로요? 총통? 대빵. 대빵? 무드머리. 수계. 수계 하면 안 돼. 두목.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분도 이번 주 4월 15일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죠? 네. 네. 근데 저 기차표를 사야 돼가지고 깜빡했어요. 지금 사도 있어요? 돼. 있어요? 있어. 4시 공연인데 뭐. 4시? 네. 3시 도착하는 걸 내가 샀어요. 예. 사셨어요? 저도 그런 걸로 다. 한석 더 하라고 할게요, 제가. 소랑 같이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비서하고 3시 내려가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날 올라오세요? 다? 두 분 다? 그날 막차 끊었는데. 그렇어요? 네, 저는 다음 날 옵니다. 하룻밤 자고. 네. 자, 콘서트 마지막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15일 오후 4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0석 다 채울 수 있어요? 뭐 처음 그거 아니지 뭐. 이미 다 지급했어요, 돈은. 아, 그래요? 대열은 다 이미 줬어. 그러니까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청래당에서 하고 있는 대선 미션. 저 보니까 누가 벌써 물구나무 인증도 했던데. 네. 네. 우리 빡빡이. 빡빡이. 네. 인증했던데. 잘 되고 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당 홍보위원회와 SNS 총괄본부에서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그래서 효도하고 나라고 하자.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라. 그래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드리고 해서 엄지척이 뭔지 알죠? 예. 우리가 이번에 1번이야. 그래서 엄지척 인증샷을 날리기 운동 이걸 하고 정말 어렵게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다 하는 경우는 물구나무를 서서 내가 진짜 어렵게 했다. 그래서 물구나무 사진까지 같이 올리는 걸로. 그런데 이 엄지척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매번 V자를 해서 그런지 하려니까 조금 어색해. 그렇긴 한데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지. 약간 죄 짓는 느낌 들죠. 그건지 그래. 변절한 느낌? 그런 거?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번엔 1번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지척. 제가 한 가지 우리 청래당 총재 포고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나의 트위터를 봐라. 거기에 오늘의 일상, 업무,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게 정리되어 있고 청래당 게시판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들러라.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적혀 있다. 야, 역시 우두머리다우십니다. 네. 우리 포고령. 아니 그리고 방금 지금 이제 정선영 의원님 서울시당 이제 뭐 SNS 본부장이고 뭐 이런데 특별시당으로 좀 해주세요. 서울특별시당. 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당캐 출연했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1시간 얘기 중에 한 20분은 정청래 칭찬이었어. 야, 진짜요? 진짜로. 그 서당캐 업로드 됐어요 지금? 됐죠. 꼭 들어야 되겠다. 주 칭찬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청래당 캠페인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뭐 이렇게 뭐 특수관계예요?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원래 계보가 달랐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당 그 위원장 선거 때 제가 좀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동을 하시고 나 처음 봤어. 김영주 위원장 같은. 선거 끝나면 보통 이렇게 입 닫거든. 내가 잘났을 때. 나 아니면 나 안 듣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습니다. 박누리 아나운서. 네네. 청정구역 또 정치 알바는 어쨌든 업로드하면 3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대단한 거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뉴스공장하고 그 김용민 브리핑 맨날 1위 하잖아. 그거 매일 하니까. 그 3위는 대단한 거예요. 3위는 우리가 정치 알바가 하고 있잖아. 청정구역도 3위에 올리면.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자매방송 이 작가야. 아이 그러면 내가 런칭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날 또 새로운 방송을 첫 녹음합니다. 수다맨 특집이라고. 수다맨들 모여서 하는 방송이니까. 수다맨? 예, 박지훈, 최욱, 이동영, 남태우 이렇게. 아마 그 방송은 21일 날 녹음해서 2일 날 3일 날 첫 업로드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결제. 네, 결제. 그리고 가끔 제가 거기 나가도 돼요? 오지 마요. 출연료줘야 돼. 자, 아까 우리 손수호 변호사하고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내일신문 여론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론조사 공방이라 그럴까요? 네. 엄청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고착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위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재명, 안희정 표까지 흡수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가지고 빵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안철수가 후보가 확정되더니 컨벤션 효과를 안철수가 뺏어가더니 이 언론의 어떤 조작 같은 이런 의구심이 드는 행태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뭐 다자구도에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이기는 것도 나오고 뭐 양자구도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막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자, 현재의 판세 이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제가 키워드 분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맛배기만 살짝. 네. 두 개의 여론조사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디 오피니언 그리고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신문 디 오피니언은 무선전화 비율이 없답니다. 무선전화 포션이 없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KBS와 연합뉴스는 제가 자세히 오늘도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샘플링 추출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010 핸드폰 번호 있죠. 그리고 이제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앞에 9기 있잖아요. 그리고 4개의 번호가 그다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는 0은 도입이 안 되고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곱하기 4번을 곱하게 되면 9,000개가 나오죠. 이 9,000개를 그다음 번호로 돌려가지고 이제 샘플링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KBS와 연합뉴스는 이상한 일로 60개를 했대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9,000개, 8,000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적합도, 비적합률 이것이 이제 보통 5, 60%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팩스 번호, 결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쓰는 번호. 그래서 비적합률이 한 5, 60% 나오면 한 4, 5천 개 가지고 다시 이제 1000샘플을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KBS 연합뉴스는 60개를 뽑아가지고 비적합도율이 8%. 그러면 거의 다 뭐 적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RDD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어떤 의도대로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혐의가 포착이 되면 검찰 수사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손수 변호사. 네, 실제로 TV와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주립대 교수죠. 네, 미국의 그 통계에 관련된 그런 미국의 주립대 교수님. 아이오와 주립대 네. 김재강 교수. 다 외우세요, 그것도. 네. 다 외웁니다, 우리는. 예.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특히나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이게 선거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크다. 따라서 이 조사 방법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선이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조사 방법을 확 바꾸는 게 맞느냐. 예. 왜냐하면 해당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댔기 때문인데요. 조사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계에서 과연 조사 방법을 바꾸는 게 정말 뭐 좋은 의도였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바꿨느냐라는 점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정말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된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할 때도 아이고 정치고 저한테 정치고라고 그러거든요. 정치고님, 아이고 정치고님 때문에 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겠어요. 항상 그게 이제 오프닝 멘트야.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 그 훌륭하신 분이 왜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좀 잡음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하는데 해명 좀 해줘요 대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세상에서는 99% 벌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1%밖에 안 돼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생각이 다 다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예. 통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통합을 저해할 때는 내가 직접 치우겠다. 이게 했으니 다 이제 봉합이 됐고 앞으로는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일만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와, 신규 광고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입니다.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활한 배변 활동, 그리고 장 건강,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인데,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최고의 식품원료 회사 다니스코에 특허받은 유산균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종의 프리미엄 생균이 배합돼서 하루 한 캡슐로 100억 마리를 섭취할 수 있고, 높은 내산성과 내담즙성을 갖고 있어서 장까지 쌩쌩하게 살아서 간다니까, 유산균 관심 있는 분들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EJ몰에서도 주문 가능하니까 많은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2-2675-8861, 2675-8861, 휴대폰 010-5220-7924, 5220-7924.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었죠? 네, 바다보물인데요. 멸치 그리고 또 중화새우를 함께 넣은 국물팩인데요. 이게 새우 중에서 제일 맛있는 중화새우, 그리고 중화. 네, 미네랄이 풍부한 남해안의 멸치, 디포리, 다시마로 구성된 국내산 재료 100% 천연재료 국물팩입니다. 국물팩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아주 몸에 좋은 육수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한 팩을 쓸 수 있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합니다. EJ몰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또 바다보물 사이트가 있어요. www.바다보물 BADABOMUL.com. 또 더 편하게 가시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바다보물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보물에서 팔고 있는 국물팩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예. 요 바다보물 사장님께서 우리 저 정치알바 자매방송 청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치알바 광고가 좀 많으니까 청정구역 가시라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는 무조건 정치알바 한다고. 야, 이래서 말해줬어요. 그 청정구역 있잖아요. 예. 누구지? 오창석군. 오창석. 예. 또 한 여자 친구. 박누리. 박누리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또 뭔가 평소에 지지하는 후보가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못 믿어라고 하다가 또 지지하는 후보가 다시 또 회복해서 잘 나오면 또 역시 이거는 잘 됐어라고 생각을 모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 그럴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저 의원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게 무선, 유선 이런 거 비율 있잖아요. 조합을 하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게, 당에서 입후보자 이제 공천 줄 때 당내 경선 하잖아요. 네. 그때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그런 여론의 그런 그 반영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유선, 무선 이런 그 혼합 비율 있잖아요. 네. 당에서 할 때. 네. 그런 게 좀 우선 가능한가요? 지금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입니다. 그리고 집전화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면 유선 전화 비율을 91%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민심의 반영이에요. 무선을. 그리고 보통 10% 정도.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리얼미터에서 했던 것이 10대 9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 10, 무선이 90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00 샘플인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차범위 밖으로 다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다자구도든 양자구도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계로서는 거의 뭐 멘붕된 상태가 한명숙, 오세훈 예. 서울시장 후보 때 그때 왔어요. 그때 지지율 격차가 20% 정도 났어요. 뭐 더블 스코어였어요. 50대 3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득표는 0.6% 차이. 근데 막판 대역전. 그렇죠. 대역전에서 지기는 졌지만 근데 이게 그럼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틀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무선전화 비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집전화 번호로.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틀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그때 무선전화를 도입해야 된다. 그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참사가 벌어져요. 여론조사. 그게 뭐냐면 총선? 지난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무작위로 RDD로 잘 돌려서 전화번호 생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유선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무선을요? 무선을. 왜 자꾸 무선 주소를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네. 네. 내일 사실은 키워드 분석을 할 건데 미리 다 해버릴게요. 이미 다 해버렸어. 다 했어요? 네,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왜 이렇게 안 따르세요? 10% 내지 20% 이거를 해야지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 안심번호를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안심번호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천의 말처럼 자세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는 내일 키워드 분석에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것은 뭐 지난 총선 때부터 끊임없이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맹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이 대목에서 예. 순서제는 없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양강구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시간이 한 일주일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선을 위해서 각 당은 경선 때 조금 잡음이 있었던 건 이걸 무마시키기 위한 전열 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위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랬는데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당과 또 캠프 간에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에 대해서 뭐 사과하는 모습 그러면서 앞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를 해치는 그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후보 진영과 당대표 진영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당과 후보고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돼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부로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재명 시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표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에서도 논란이 됐어서 좀 스킨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보들하고 전부 다 4명이서 모여가지고 호프 네. 만남을 가졌죠.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그렇죠. HOP.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7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땡이네. 행운의 숫자 7이 2번 연속 겹친 77회 방송.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밖에서는 오직 청래당 당원들만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100%. 야. 이제 100%. 확실하게 100% 청래당 당원들만 와 있는데 하여튼 뭐 꽃다발도 갖고 오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요. 자,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손수호 변호사 방금 네. 지난해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종편 요즘도 잘 나가는데 어때요? 종편에서 아직도 네. 반문, 네. 친안 네. 이런 논조를 보이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그래요?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고요. 또 방송사마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겉으로는 요즘에는 약간 좀 티가 안 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수뇌부들
높은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좋아했다고? 네,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그 여론조사 가지고 계속 종편에서 떠들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여러 명에게 들었습니다. 아하. 좋아하더라 이런 거. 그래요. 네. 그 여론조사 이야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78에서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다행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종편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겸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 겸 유세 단원 정청래입니다. 예. 그런데 황병서급이네요. 황병서급이야. 뭐가 많이 붙었는데 네. 거기 다 서울시당 산하로 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는 어떻게 못 들어갔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네. 아니 그래갖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선대위가 쫙 발표됐는데 다들 인터넷 게시판에 뭐 정청래가 없지?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지났으니까. 예. 문재인 후보한테 직접 손수 손수호? 손수? 네. 제안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쿨한 성격이잖아요. 뭐 중요해. 나는 새로운 정부에 문지기라도 하겠다. 미건 말찍. 섭섭하지 않아요? 네?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지 않다라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도요. 그때는 이해찬 당대표 때 오바마 캠프를 벤치마킹한 SNS 전략 이걸 제가 발표했어요. 프리텐션. 야 이런 게 있다니. 야 이건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SNS 위원장을 해라. 이게 당대표한테는 허락을 임명이 떨어졌어. 이해찬 대표 시절에? 그렇죠. 네. 근데 몇 달 동안 안 되더라고. 임명장이 안 나와. 그래서 그때도 문재인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그랬더니 이게 웬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왜 안 됐냐고. SNS 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을 임명하라고. 아이고 우리 정청래 의원 대단하시네. 여러 군데서 견제를 했나 보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 신문에 났어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원회 SNS 위원장으로 정청래를 임명한다. 근데 직접 나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 뭐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대인배처럼 괜찮다. 당연하지. 문제 없다. 대인배처럼이 아니라 대인배잖아. 대인배. 그래서 서울특별시당을 정권 교체 전진 기지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이제 해. 김영주 위원장과 같이 손을 잡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도 나도 유세 단원하겠다. 서울시당. 손 의원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던데. 예, 홍보 부본부장으로. 예, 잘된 일이고. 그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저도 대인배처럼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거 출연 안 한 거? 예, 많아? 많아.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대인배처럼. 네.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네. 이 자리에 제가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당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SNS 총괄본부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법률 특보 같은 거 해줘요. 그리고 홍보위원회는 법률 특보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2개가 있어. 감사합니다. 명함 나오나요? 제가 파드리겠습니다. 써주세요, 명함을.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명함 함부로 안 알아준다고 그러길래. 지난번 대선 때요. 박근혜 후보는 특보단인가 뭐 이걸로 100만 명인가 뭐 몇만 명을 했대요. 근데 이게 선거법에 저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임명장 막